많은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한 세대가 게을러진 게 아니라 아예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손해가 되는 사회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일하지도 배우지도 구직도 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멈춰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거대한 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을 흔히 하나의 단어로 부릅니다. 백수 혹은 니트족.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보다 훨씬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도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사람도 아니며 방향을 찾기 위해 멈춘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지 세대란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짧은 휴식이 아니라 장기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너무 많은 계산을 했고 너무 많은 가능성을 검토했고 그 끝에서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움직여도 달라질 게 없다. 과거에는 공부 취업 안정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를 해도 보장이 없고 일을 해도 축적이 되지 않으며 시작하는 순간부터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이 먼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시작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합니다. 정지는 무기력이 아니라 현실을 계산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개인을 넘어 경제 전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은 떠집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수업을 들어야 할 시간도 없고 오늘 꼭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취업 공고는 늘 비슷하고 조건은 여전히 높고 기대는 점점 낮아집니다. 이력서를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써봤고 이미 여러 번 아무 대답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고 하루가 끝나지만 이 하루는 어제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얼마나 손해일지, 이 선택이 나를 더 깊은 불안으로 밀어넣지는 않을지. 그래서 행동은 점점 줄어들고 결정은 미뤄지고 하루는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지는 하루가 되고 하루는 몇 달이 되고 몇 달은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공부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우면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에게 공부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학위는 늘어났지만 그 가치는 줄어들었고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연결되는 일자리는 드물고 추가 자격증, 추가 스펙, 추가 비용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추가 노력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습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확실하지만 그 결과로 돌아오는 수입과 안정성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더 공부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명확한 예가 나오지 않는 순간 공부는 투자라기보다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노력 대비 보상이 없었다고 느낀 사람들에게 다시 공부를 선택하라는 말은 다시 같은 불안을 감수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교육은 사다리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계단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이 퍼질수록 청년들은 더 이상 준비 중이라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출구가 되지 않는 순간 다음 선택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을 시작해도 삶이 시작되지 않는 구조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일자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수에게만 열려있는 안정적이고 조건 좋은 자리입니다. 경쟁은 극단적으로 치열하고
탈락은 일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오래 일해도 축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일은 더 이상 발판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 비용이 이미 출발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월세, 보증금, 전세. 어떤 선택을 해도 초기 비용은 너무 큽니다.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혼자 힘으로는 시작조차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을 해도 내 삶은 제자리에 있다면 굳이 지금 시작할 이유가 있을까? 노동과 주거가 동시에 막히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앞으로 가면 손해이고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더 잃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지는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확산되기 시작할 때 문제는 더 이상 청년 개인의 선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회가 보이면 시도하고 노력하면 결과가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행동은 멈춥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느끼는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으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의욕 부족이 아니라 기대 보상의 붕괴로 설명합니다. 노력을 해도 보상이 돌아올 확률이 낮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행동을 줄이고 리스크를 피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패배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됩니다. 특히 이미 여러 번 시도했다가 돌아온 것이 실망과 후회뿐이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움직이라는 말은 다시 같은 상처를 감수하라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정지는 포기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개인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지만 사회 전체에는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지가 늘어날수록 경제는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누적됩니다. 한 사람이 멈추는 것은 통계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때 경제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일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경제의 생산 능력은 줄어듭니다. 이 손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노동자가 빠진 자리는 쉽게 대체되지 않고 기술과 경험의 축적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재정입니다. 세금 수입은 줄어들지만 복지와 지원에 대한 요구는 늘어납니다. 일하는 사람의 부담은 커지고 세대 간 갈등은 깊어집니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젊은 세대가 참여하지 않는 사회는 노동으로도 소비로도 미래 투자로도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이때 경제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힘을 잃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기회는 줄어들며 사회 전체가 더 보수적이고 더 움츠러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세대의 문제는 청년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쌓여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 현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청년들은 움직이지 않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는 왜 움직일 이유를 주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은 원래 일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욕구가 향할 출구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일 뿐입니다. 정지 세대는 미래를 거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구조 안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의지를 요구하기 전에 움직여도 괜찮은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멈춘 사회는 결국 다음 세대도 같은 자리에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움직여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속도를 잃게 될 것입니다.